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 오은경입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까지로 넘어온 분들 계시죠?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 말하지 못한 매듭을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 그것이 매듭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매듭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매듭을 억지로 풀지 않겠습니다. 그저 향기처럼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풀리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잡아당기게 되면 더 꽉 묶이게 되죠.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스스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매듭도 똑같습니다. 꾸짖지 말고 풀어라 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바라보기를 하시게 되면 내 마음속 감정을 쳐다보면서 느슨해지는 그 매듭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는 용서와 화해인데요. 제목은 향기로 푸는 마음의 매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로마와 연결을 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다독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웰다잉의 시작을 상실과 애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상실을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애도는 상실로 인한 상처를 감정적으로 잘 처리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실은 새로운 시작, 애도는 감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꼭 필요한 과정, 즉 나를 가두지 않고 벽을 문으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의 정화, 즉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서와 화해가 동반이 되어야 웰다잉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속 매듭 이야기인 갈등에 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햇빛인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화해는 우리 마음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향기는 마음 매듭을 향기로 풀기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이 강의를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이후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소중한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 여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해서 발견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발걸음을 옮겨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과 용서, 화해는 순서가 있습니다. 갈등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갈등은 내 감정이 어떤 모양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이 갈등은 누군가의
나와의 이해관계가 살짝 얽혀서 서로 다른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 혹은 내게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평소에 잘 몰랐던 감정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잘못을 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을 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이 상대방과의 협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평화조약입니다. 참 말이 좋지 않습니까? 나와 내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누군가와의 화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용서와 화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을 저는 마음속 매듭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갈등의 유래를 아시겠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칡나무의 갈자와 등나무의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무언가 감고 올라갈 그 대상이 있을 때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엮이게 되는, 반대의 입장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갈등의 유래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잘 해결하면 성숙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고, 또 회피가 아닌 건강한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좀 더 활기차지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이해와 오해의 차이로 발생이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남과 더불어 살면서 또 가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상대방이 느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짜 속마음을 좀 눌러놓고 남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장 잘한 오해라고 하면서 이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면을 상대방이 봐준다면 당신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가끔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민낯 같은 부분을 상대방이 눈치를 채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오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갈등이 발생을 하고, 또 개인이나 집단, 또 집단끼리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화와 욕구의 대립입니다. 화목하게 못 지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마찰도 갈등이고, 또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일어나는 이해관계의 다름으로 일어나는 것도 갈등인데, 이 갈등은요, 중요하지 않은 상대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 하면 분명 그분은, 또 그 단체나 그 집단은 나와 중요한 관계에 있다,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모르는 사람과 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그 욕구가 마찰이 생기는 것인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해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인지 살펴보시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갈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갈등은 정신의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우리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불리워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 왜 생길까요? 화병은 내 감정을 너무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한 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이 화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덩이가 넓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도 각자의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나라 그 영토 자체가 좀 좁죠. 그리고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이라 하더라도 옆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물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적 영향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조금 더 좋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남을 좀 신경 쓰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우리나라에는 갈등이 많고 또 이 화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삶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좀 편안하지 못하죠. 저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으니 나는 저 사람 있는 데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회피의 성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계속 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울감이 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도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저는 어떻게 비유를 했을까요? 따뜻한 햇볕에 비유를 해서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해는 마음꽃을 피우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혹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 주지 않고 그냥 무마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화해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이라고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사실 용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군가와 갈등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재현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해를 볼까요? 화해는 혼자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의 화해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화해는 둘 이상이 필요하게 되죠. 그 갈등을 겪는 상대와 함께 있으면서 갈등과 대립을 종료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없애는 것으로 화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사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람과 계속 척을 지고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큰 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마음의 매듭을 향으로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용서의 감정과 아로마의 역할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감정을 자신의 마음에서 일으킬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수용의 단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용서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꼭 필요한데 그때 이 아로마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벤더가 있습니다. 라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보라색 꽃의 가녀린 꽃인데 그 향기는 꽃 모양과는 다르게 첫향은 좀 톡 쏘는 향이 있으면서 잔향은 꽃향이 남습니다. 그 라벤더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잠자리에 드시기 힘들 때, 불면의 밤을 지내거나 하실 때 이 라벤더 향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화해로 이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해하기로 하는 관계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화해는. 그렇죠?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고 아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서로 그 좋았던 관계, 갈등이 생기기 이전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화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필수입니다. 즉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가 조금 힘드신 분은 글로 써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재조정과 재정립을 통해서 화해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 매듭을 향기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혹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나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무슨 냄새가 있는지 한번 맡아보실까요? 무슨 냄새가 코로 들어오나요? 저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좀 시원한 향을 느낍니다. 시원한 향을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옷을 입으면서 향수를 한 방울 뿌려서 은은한 향이 돌기 때문에 기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에 무슨 냄새가 있지? 무슨 향기가 있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 강의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자, 바라보기만으로도 이 마음의 매듭은 느슨해집니다. 이 마음의 매듭은 우리가 엉킨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똘똘 말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매듭은 느슨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 화해 이런 것은 우리의 정서와 또 심리적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선 상실과 애도 강의에서 변연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연계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각 중추는 이 뇌 속에 있는 변연계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 측두엽 안쪽에 존재하는 이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이곳이 감정과 기억의 뇌인
변연계 회로의 일부인 편도체 해마라고 하는데요. 후각중추는 보통 다른 그 감각들은 뇌를 통해서 감각이 전달이 되는데 이 후각중추는 다른 감각기관과는 다르게 뇌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0.2초 만에 자극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1초도 아니고 0.2초입니다. 따라서 냄새는 인간의 기억과 그리고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벌써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전달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계속 맡을지 이 냄새를 회피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한 뇌의 변연계입니다. 이 아로마를 활용한 외국의 사례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의 질 순위가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지 아실까요? 죽음의 질 순위는 1위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호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참을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순위는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영국과 호주가 왜 죽음의 질이 좀 높은 순위에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죽음의 질을 이렇게 봅니다. 영국과 호주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삶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내 삶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떠나야 그 죽음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그 상태를 가족들과 보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렵죠. 또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후 처리에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겪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국과 호주는 그 마지막 떠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그 영국과 호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경감과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 가지 느끼는 고통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을 이 아로마로 다 경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의료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또 손잡아줌이나 이 온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이 아로마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드릴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의 불안한 정서를 조금 안정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질이라고 이 영국과 호주에서는 말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 아로마를 좀 적극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 안정만으로는 사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이 향기, 즉 아로마는 전 세계 호스피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아로마를 전 세계 호스피스에서 사용을 한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기를 이용한 감정 치유는 영국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기관에서 치유 도구로 향기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아로마 공부를 저도 오래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조금은 의외였어요. 호스피스 기관 그러면 사람들의 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을 시켜주는 것은 마약? 뭐 몰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치유 도구가 향기랍니다. 이 향기는 눈으로 보이진 않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감정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통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초, 2초도 아닌 0.2초 만에 그 후각을 통해서 맡은 냄새가 뇌로 전달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아로마를 이용한 감정 치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나를 진정시키는 향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향의 도움 없이도 내 감정은 내가 잘 다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좋은 향을 맡음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화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벤더가 가장 대중적인 그 허브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 그 오일은 네놀리나 베르가못이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이 상상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오렌지를 깔 때 나오는 그 상큼한 오렌지 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의 잔향으로 꽃향이 나오는 것이 네놀리라고 하는데 이 네놀리는 감정을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피부도 또 이렇게 보습이나 윤기를 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가못은 정서 안정에 굉장히 탁월한데 그 오렌지 향에 약간의 레몬 향이 섞인 듯한 조금 가벼우면서 신선한 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런 오일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 다독이고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하면서 비로소 이 용서와 화해까지 또 더불어서 이 관계 정리까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아로마 테라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국은 그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즉 향기 요법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시죠?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향을 간호사들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영국의 간호사들은 합법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불안, 또 스트레스, 불면증, 나아가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병실에서 치료를 한대요. 병실에서 향기 램프나 마사지 요법을 실시하면서 이것으로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부러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 아로마 오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조금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면서 실시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고 또 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병실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 저는 참 이 부분이 부럽고 우리나라도 점차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질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죽음의 질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존엄성을 포함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죽죠.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고통도 조금 줄여주고 또 의료적 지원도 받고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죽음의 질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죽음의 질과 관련된 순위는 보통은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또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의료 시스템의 질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질과 향기요법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요? 후각 시스템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향을 훅 하고 맡는 순간 그 특정 향이 우리 뇌 속의 변연계를 자극을 합니다. 변연계가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과 기억이 촉진이 되면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벤더는 어렵지 않아요, 사용법이. 그래서 그냥 쉽게 피부에 직접 바르실 수 있을 정도의 순한 향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편안함과 평온함을 제공을 하고요, 이 향기요법이. 또 환자와 돌봄 제공자, 그러니까 뭐 간병인이나 보호자 말하겠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도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 마음을 그리고 뇌를 움직입니다. 참 신기하죠?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잠깐의 냄새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도 좀 움직일 수 있고 뇌도 움직인다고 하니, 자, 그러면 향기와 뇌의 특별한 연결을 한번 볼까요? 이 냄새 정보는 우리 뇌의 변연계라는 곳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0.2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 그리고 기억,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위험한 냄새를 맡을 때는 뇌에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그 냄새를 회피하는 움직임으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곳에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또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이 향기와 뇌가 특별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로마를 활용해서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감정의 정화와 해소. 자, 어떤 향기는 단순히 좋은 기억만 불러오는 것을 넘어서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긴장을 완화시켜서 또 슬픔을 진정시키고 그런데 효과를 내는 향기들이 있는데, 이런 향기들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우리 감정을 정리하는데 아주 빠르거나 약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다 이렇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억과 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픈 기억이나 감정으로 힘들 때 특정 향기가 과거에 즐거웠거나 혹은 평화로웠던 순간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어떨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향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문득 생각나는 향이 어렸을 때 저희 그 친정 아버지께서 미군 부대를 이제 다니셔서 거기서 이제 과자나 이 버터, 마가린 이런 거를 많이 갖고 나오셨죠.
그것을 아버지와 같이 빵에 발라 먹던 그런 생각을 하면 버터 향이 느껴지면서 아버지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한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과거에 즐거웠거나 또는 행복했던 순간을 어떤 향 하면 떠올리시는 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기억과 함께 오는 안정감, 또 위로의 감정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냄새를 통해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그런 거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버터 향이 제게는 프루스트 효과인데, 그 프루스트 효과는 특정한 냄새가 과거의 강력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갓난아기 냄새라든가 비 오는 날의 그 특이한 그 흙냄새, 먼지 냄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콤한 바닐라 냄새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향기들이 갑자기 우리의 그 아득한 옛 추억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 추억을 불러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냄새는 기억을 불러오는 강력한 도구이면서 향기과학은 뇌의 이러한 비밀을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이나 청각의 정보는 뇌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후각 정보는 곧바로 이 변연계로 직행을 합니다. 직접적인 연결 덕분에 냄새는 과거의 특정 순간이나 감정을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매우 생생하게 떠올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에 좋아하는 향기는 일시적인 평화와 휴식을 줍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는 작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상실과 애도, 그리고 지금 시간에 얘기하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의 출발점은 상실과 애도이다. 상실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애도를 충분히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다잉의 마지막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용서이고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이고, 또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여유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향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삶을 허투루 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로마를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제가 후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 후각이 가장 빠릅니다. 향기를 흡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조금 우울증이 있거나 또 계절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햇빛 일조량이 좀 줄어드는 그 시기에는 누구나 가볍게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그때 침구에 한 방울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비누에 그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비누를 사용하면서 향을 맡고 피부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집에서 다들 쓰시는 뭐 샴푸나 바디워시에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그 향을 조금씩 첨가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아로마를 실생활에 활용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정이 너무 억눌려져서 자꾸만 화가 나는 그 화병의 경우에도 이 아로마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벤더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구에 사용하시거나 냄새를 맡으셔도 되고요. 기존에 쓰시던 그 로션이나 크림에 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혼합을 하셔서 마사지를 하시면 마사지가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도 하고 향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도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긴장도 완화되면서 불면증을 조금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오일도 있습니다. 이 로즈마리라는 오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요즘은 댁에서도 고기를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뾰족한 나뭇잎처럼 생긴 허브가 로즈마리인데 굉장히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이런 음식의 풍미도 높여주는데 이 로즈마리는 고혈압 환자는 사용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신을 좀 이렇게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혈관을 잠시 수축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라벤더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사용을 하지만 내가 좀 고혈압이 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로즈마리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체적 효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점차로 나이가 들면서 사실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죠? 소화 효소도 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허브로는 페퍼민트가 있습니다. 바카라고 하죠. 우리 그 땡땡 활명수를 먹게 되면 시원하게 나는 그 향 거기에도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소화불량과 두통,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유칼립투스라는 향이 있는데요. 숲의 향인데 굉장히 시원하고 싱그러운 향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 이 공기가 자동차 매연이나 뭐 여러 가지로부터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가 막히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몸이 찌뿌둥하거나 하실 때는 이 유칼립투스를 섞어서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피부 관리는요, 우리 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뇌가 건강하신 분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에 주름이 적다고 하고요. 나이가 좀 적으셔도 피부에 주름이 많으면 뇌도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노화가 좀 빨리 된다고 합니다. 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로즈 오일 있지 않습니까? 그 로즈 오일은 우리 피부에 보습과 윤기를 주고 또 톤 개선이나 주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 사실 로즈 오일은 굉장히 고가이죠. 꽃 천송이를 증유를 해서 그 향기를 얻어내는 게 10ml 미만이라고 하니까 가격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 로즈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피부 보습과 윤기를 위해서 아마 좀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스민 오일이 있는데요. 자스민 오일은 피부 유연과 탄력 증가, 흉터와 상처 회복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이 자스민 오일은 실제로 그 분만을 하는 분만실에서도 그 아로마 요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자연 분만할 때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자스민 오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향기 요법은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웰빙을 높입니다. 우리가 웰다잉을 하는 이유도 웰빙이고 웰리빙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치 지친 몸에 활력을 넣어주는 우리 영양제처럼 향기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웰다잉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 개인적 실천으로 웰다잉의 의미와 한번 이제 2시간의 강의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웰다잉은 웰리빙이죠. 잘 살기 위해서 웰다잉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잘 죽는다는 것은 내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그리고 내 마음 평안 유지, 그리고 마무리는 웃으면서 좋은 기억을 남기면서 인사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웰다잉은 오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실로 시작이 되었지만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완성입니다. 향기처럼 부드럽고 또 숲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향기의 강의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매듭 하나라도 조금 느슨하게 해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살려주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찾으셨을까요? 완벽하려고 혹은 부족하다고 내가 아직은 부족해 이래서 시작을 미루지 마시고요. 부족해도 작게 시작하는 실천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